안녕하세요. 승보쌤입니다. 오늘은요,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30대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는 직접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30대 교사 권준원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승고씨 발음 갑자기 발음 꼬였네. 네. 승고쌤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신지. 맨 처음에 작년에 경금교에서 오프라인 좋은 강의를 듣고 이제 재테크 공부를 같이 하다가 어떤 선생님이 이제 승고 오프라인 강의에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강의를 했다가 또 여기 상희쌤께서 승고 촬영을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쌤이 불렀죠? 제가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금교 오프 연수회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들 이제 재테크에 관심 되게 많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30대 때 또 경매를 원룸 투자를 하셔가지고 또 그 스토리를 딱 네. 말씀해 주시는데 듣고 나서 모든 분들이 다 너무 감명 깊었다, 너무 좋았다 맞아요. 이런 반응, 말씀을 네, 너무 해주셔가지고 네, 승고쌤을 모셔서 또 얘기를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지만 대변인이네요. 네. 제가 지원의 계기네요. 덕분입니다. 네. 네. 선생님 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원룸에 이제 투자를 한다, 그 경매를 한다 이런 건 사실 좀 굳이 단계를 나누자면 재테크에서 좀 높은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재테크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실제 투자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경험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맨 처음에 발령받고 나서 이제 흔히들 많이 하는 뭐 주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오피스텔 지방에 있는 거 하나 분양받아서 해봤는데 몇 살 때? 그때가 몇 살이었죠? 몇 년도? 서른쯤? 서른쯤. 그때 이제 처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재미는 없었고요. 네, 오피스텔은 정말 매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피스텔은 한번 사면 거의 인생의 반려자다라는 말을 듣고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은 네. 정말 엑시트를 철저히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구나 라는 교훈을 배우고 거의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주식도 하고 뭐 코인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재테크를 하니까 네. 뭐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는 자기가 아는 것만 해야 된다는 게 또 그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 갭 투자하고 이렇게 막 다른 방법을 찾다가 원룸 경매 투자로 이렇게 왔습니다. 와. 주식 투자도 단계가. 약간 재미가 없으셨어요? 주식을 제가 그때가 2020년도 겨울인가 뭐 항상 이제 인플레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엄청 심했을 때 2020년 초반. 네, 2020년 초반이 코로나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 폭락했었던.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폭락하고 나서 1년 후쯤에 이제 급등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 해야겠다. 상한전자 때? 저는 그래서 이제 또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무조건 주식은 미국 주식이다. 어설프게 알아서 정말 큰 돈을 갖다가 한 번에 테슬라를 다 샀어요. 테슬라. 성공인데 그러면? 그래가지고 사고 그 다음날 이제 사자마자 한 6시간 후쯤에 새벽에 로켓가 터지더라고요. 새벽에. 스페이스. 네. 그 영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주가 막 곤두박질 치고 또 무서워서 뭐 일부 손절하고 아이고.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 파란색으로. 지금은 그래도 파란 피. 네, 지금은 뭐 약간 중간이긴 한데 워낙 많이 만지니까 안 되더라고요. 다들 사실 이 정도 관심 있는 분들 비슷한 경험, 지금 계좌가 이제 살살 녹는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도지코인 잘못 사가지고 지금 네. 지금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네. 빨개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자꾸 안 파세요? 이게 투자는 뭔가 내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좀 이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해서 뭐 많이 팔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소액으로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관심사를 부동산 쪽으로 옮겨오게 되시게. 그리고 나서 이제 갭 투자를. 네, 그 갭 투자는 사실 주식하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제 나름 부동산 중에서 황금성이 좋다고 하지만 주식에 비해서는 어려우니까 묵혀놓으니까 확실히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안 사고 장기가 매력이 있다. 어느 정도 이제 네. 보유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또 이제 잘 사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묵혀놓으면 반려자가 되니까. 그럼 그때 오피스텔은 좀 재미가 없어졌지만 이제 그 갭 투자한 건 좀 네. 재미가 그래도 좀 수도권 네. 쪽에 서울에 하나 갭 투자를 했는데 오. 그때도 이제 제가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말 급등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라기보다는 물론 안 한 거에 비해서는 버는 게 맞지만 네. 다른 지역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했더라면 더 벌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도 그러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갭 투자는 사실 공부를 뭐 지금 이런 원룸 경매에 비한다면 네. 거의 공부를 했다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아주 기초적인 것만 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재테크 초보들이 네. 그런 뭐 갭 투자나 하는 것처럼 네. 그냥 유튜브 네, 좀 네. 보고 네. 주변 지인들 말 많이 듣고 아.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 네. 카페 가서 그냥 좀 네. 끄적이다가 이제 뭐 직접 이렇게 임장 가고 부동산 이렇게 만나서 사장 얘기하고 네. 그러다가 샀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랑 비교하면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느낌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준이 뭔가 큰 차이가 뭔가 그때는 왜 어설픈 진짜 공부 네. 그건 진짜 재테크라고 할 수 맞아 없고 맞아. 지금은 내가 자신 있게 어떤 깨달음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아 이거 대본에 없었는데 아닙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당시에 투자는 뭔가 좀 제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시장의 분위기와 공포와 나의 그 욕심에 의한 기대에 휘둘려서 조금 움직였고 막 부동산 사장님 이야기, 옆에 지인 이야기 네. 이런 남의 이야기를 듣고 좀 판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설픈 투자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공부를 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실제 성공한 사람을 곁에 두고 이렇게 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랑 스터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공부량도 다르고 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도 훨씬 커지고 조금 이런 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요. 시간도 네. 저는 근데 사실 방금 들었던 숫자랑 지역이랑 엄청 놀랐던 게 서울 아파트 갭 1000으로 나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서울 어떻게 갭 1000짜리가 있어요? 네. 갭 1000이 아니고 네. 갭은 1억 3천이었는데 레버리지를 정말 극대화해서 신용대출과 네. 이런저런 것들을 해서 내가 들어간 돈은 네. 1,000만 원이었다. 그 갭이 매매가랑 전세가의 갭이 아니고 아니고. 그 맵을 대출로 채웠고 나머지가 투머리에 내던 나의 자산이 진짜 순자산. 순자산 1,000만 원으로. 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갭이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가 보통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되게 안정적인 자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갭 투자 되게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을 갭을 두고 투자를 했다 하면 이게 1억 다 까먹을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그런 기회가 왔으면 갭 투자, 워낙 갭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걸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좀 공부한 상태에서는 만약에 내가 다시 갭 투자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할까? 그게 또 좀 해안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대본에 없었는데. 근데 저는 궁금하다. 사실 아파트 갭 투자를 한 번밖에 안 했어서 정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시기에는 뭐가 좋냐라고 그래도 물으신다면 그래도 많은 성공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조금 잘 이룬 사람들이 했던 걸 보니까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유튜브나 보고 이런 것보다 정말 이제 그 실제로 실행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자신의 노하우를 녹인 그런 오프라인 강의들 그런 거를 많이 듣고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책 같은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알고 나서 또 찾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오프라인 강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듣고 정말 이제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탄탄하게 갖춘 다음에 뭐
지금 아파트 시장이 되게 안 좋으니까 분명히 급매물이 있거든요. 이 급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발품으로. 발품으로 정말 큰 관심을 보이고 네. 정말 급매물을 엄청 싸게 사서 조금 싸게 팔면 수익이 나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좀 경매 이런 것도 경매로. 네. 물론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의 수익은 날 수 있지 않을까. 하긴 뭐 남들이랑 똑같은 투자하면 돈을 벌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파트 갭 투자에서 경매권으로 넘어갔던 게 사실 말씀하신 갭 투자에서 실패가 아니라 그래도 수익을 조금 얻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비슷한 장르로 갭 투자를 계속 해봐야지 나는 갭 투자가 뭔가 이렇게 초반에 그런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지만 나는 갭 투자가 적성에 잘 맞나 보다 하면 갭 투자를 계속 하셨을 수도 있는데 다른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확장하게 되는 혹시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너무 좋은 질문 같아요. 네. 뒤에 그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제 미래의 삶을 그려봤을 때 제가 그 투자한 지역에서 계속 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의 근무 지역도 너무 멀고 또 교통도 조금 안 좋고 막 이랬어서 연고지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갈아타기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려면 나의 교사로서의 소득은 사실 물가 상승률 대비 큰 증가가 없을 텐데 내가 이렇게 잘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이게 뭔가 더 좋은 지역의 아파트로 가려면 어쨌든 대출을 더 일으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와 원금이 더 커지니까 나의 실질적인 생활의 수준 능력은 너무 또 더 힘들겠구나. 네. 그러니까 갈아타기만 해서 뭔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 시간이 또 절제되고 이렇게 아껴 쓰는 삶만 계속 지속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힘들겠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올랐었고 네, 그때 뭐 1, 2억으로는 갭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좀 방법을 찾다가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계속 좀 곱씹어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저걸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뭐 저 지역에 살고 싶어.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계속 생각하고 뭐 강의 듣고 여러 사람 만나고 스터디하다 보니까 자신만의 길이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주변에 어쨌든 선생님들 중에서도 주변에 재테크에 밝아서 나이 이제 드셨는데 돈 되게 많으신 분들 있죠. 여유가 얼마 전에 이제 여유 있으니까 뭐 사실은 편하게 별 생각 없이 사시는 거 같아요. 이 노하우랑 경험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돼.